푸틴은 이란 전쟁이 그의 실패한 경제를 구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이제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에게 러시아 정부에 돈을 기부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그들을 크렘린궁 방에 가두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잠긴 방에서 정치인이 돈을 구걸한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히 상황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그 올리가르이들이 서방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푸틴은 러시아 억만장자들과 사업가들을 크렘린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큰 방에 모아두고 문이 잠기자마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도노바스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직면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렘린의 예산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정말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에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미 산업체를 소유하고 전쟁 체제 덕에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억만장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에게 그 돈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억만장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푸틴이 이미 무엇을 시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푸틴은 소련 재건 계획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던 올리가르히들로부터 약 50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을 크게 지지하지 않았던 이 올리가르이들은 사실 선택권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에선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500억 달러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푸틴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했고 사실상 러시아 시민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불행히도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애초에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새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실제로 침공을 지지하는 올리가르이들에게 침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이것이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돕기 위한 자선일 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우스꽝스럽지 않은 것처럼 상황은 실제로 더 웃기게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크렘린이 이 보도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들은 이를 부인했지만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보기 전에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면 종종 러시아 봇들이 비추천을 누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러시아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렘린 대변인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푸틴이 이 자선기부 구상을 낸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가들 자신이 기부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시다시피 돈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거절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그 점은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죠. 즉 유가 상승과 러시아산 석유 수요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러시아는 많은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왜 기부를 구걸할까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러시아 언론이 이 전쟁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여기 러시아에서는 이란 전쟁을 도널드 트럼프에게 엄청난 문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 신문 중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즈베스티아 신문의 일면입니다. 이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고 유가가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문은 미국이 이 전쟁에서 3주 동안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다고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들로 인해 러시아가 얻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최근 완화한 점이 그렇습니다. 이 조치는 모스크바에서 환영받았고 이곳에서는 장기적인 제재 완화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높은 유가가 러시아의 예산 수입을 늘리고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동시에 유럽 전역의 경제에는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를 지적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것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매우 신랄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함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데 대해 분명히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러시아의 좋은 유가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동, 걸프 지역에서 장기적인 분쟁이 이어지고 초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언론은 분명히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들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유가가 낮았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실제로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가격이 높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실제로 낮은 가격보다도 더 적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높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실제로 석유를 프리미엄 가격에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배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과 달리 실제로 석유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이 30일 동안 제재를 완화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실제로 이로 인해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하루에 최대 150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는 불행하게도 그의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이 이제 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3월 23일,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가장 뼈아파할 곳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프리모스크 석유 터미널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터미널은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 공격을 한번 보시죠. 이 터미널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발트해에 가진 최대 석유 터미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석유를 수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곳에 있고 러시아 항구, 러시아 유조선,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는 이 발트해 터미널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나라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번 공격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 매우 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유조선에 대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때문에 러시아 석유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터미널이 하루라도 멈추면 러시아는 사업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의 세수입을 놓치게 됩니다. 시설에 불이 나면 석유를 실어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이런 터미널, 정유소, 유조선 아니면 유류 저장소의 수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러시아는 여전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 수출과 관련해서는 제재가 일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제재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유소, 러시아 석유 산업은 러시아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던 시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웃을 침공하지 않았을 때 서방의 장비에 기반해서 구축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장과 정유소가 서방 장비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려면 서방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푸틴이 시작한 침공 때문에 러시아는 그 서방 장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푸틴이 비밀리에 그 장비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들고 밀수 경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서방 당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새로운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정유시설이 다시 가동되는 것도 지연됩니다. 그리고 그건 푸틴의 자금에 타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석유 수출 능력의 약 40%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똑같은 공격을 3번이나 감행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그 말은 푸틴의 생명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러시아 수출업자들은 불가항력 선언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데 드론 공격 때문에 발트해 항구에서 선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정부 자체도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때문에 러시아산 휘발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정유시설 중 가동 중인 곳이 드뭅니다. 이로 인해 원유를 휘발유로 전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해외로 수출할 만큼 충분한 공급이 없고 국내 수요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석유 산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휘발유가 원유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원유를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 항구나 터미널에 불이 나지 않을 때 말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2달 동안 휘발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휘발유를 국내 공급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의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이 이제 4년이 되었고 푸틴이 정복하려 했던 나라는 이제 그가 전쟁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푸틴이 계획했던 건 아니었겠죠?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름은 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